김동완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김동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해드리고 바쁘셔가지고 요즘에 민주파출소가 예. 지금 출범하고 나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제보도 들어오고 또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연락도 많이 오고 하셔서 아, 지금 그것을 빨리 분류하고 조금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좀 처벌이 좀 늦냐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답답해들 하셔서 네. 저희가 지금 법률단을 또 새롭게 구성해서 좀 확대 개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자, 민주파출소금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어느 정도로 많이 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총 한 40만 명 정도가 접속을 했었고 와. 지금 여태까지 한 15일 됐나요? 네. 했는데 지금 제보 건수가 한 4만 6천 건 정도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근데 이 제보를 저희가 아무리 기계적으로 좀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일일이 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따져봐야 되니까. 조금 분석이 좀 늦어지고 있긴 한데 음. 이게 뭔가 분석을 해서 좀 법률 대응을 하려고 하면 네. 또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또 터지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예. 저희가 지금 일단 빨리빨리 일을 좀 쳐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민주파출소 소장으로서 정말 바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그래도 좀 훑어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일단은 보고 그렇죠. 계신데 어떤 내용 또 어떤 수준의 그런 글들이 많이 좀 제보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내란 선동이 일단은 제일 많이 제보가 됐고요.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계엄이 뭐 정당했다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 뭐 국회를 뭐 무력화시켜야 써야 된다. 예. 이런 내용들의 댓글과 게시글과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완전 허위 사실, 예전에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들까지 네. 지금 뭐 다시 재탕 삼탕으로 올라오고 있고, 아하.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어제 예. 그 폭동 관련해서도 많은 제보가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내용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정말 선동을 하는 것인지 네. 어떤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길래 이렇게 거기에 그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고 서부지법 안에까지 들어갔는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예. 윤석열 지지자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요? 커뮤니티랑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지금 제일 거기가 숙주처럼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뭐 당원 인증한 사람들까지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폭동을 조장하고 있고 네. 내용을 보면 뭐 어떤 무기를 구한다느니 뭐 판사를 에 대한 살해나 이런 협박까지 그런 글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수집해서 네. 저희가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아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폭동 예. 관련된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고발을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경찰에서 수사 의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 차원에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 차원에서 네. 전달을 일단 한다. 그 신남성연대 그 예. 배인규 대표가 보니까 그 폭동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영상들을 삭제하라고 그러니까요. 지시를 그런 얘기를 내렸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도 명확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까지 삭제가 되기 전에 사실은 바로 저희가 어제부터 가동을 해서 지금 네. 자료는 다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파출소 차원에서 유튜브도 다 다운받아 놓고요. 그래서 지금 삭제하더라도 예. 아무런 효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네. 민주파출소 소장으로서 지금 이 사안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특히 이런 허위 네. 사실이나 선전선동이 정말 심하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윤석열 내란 사태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허위와 조작된 정보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극을 받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용기를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단순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특히 그 여당 정치인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심가는 부분이 네. 이런 여론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특히나 요즘 이슈가 되는 스카이 데일리라는 뭐 매체가 있습니다. 매체가 있죠. 예. 거기서 뭐 중국인이 선관위에서 99명이 뭐 체포됐니, 뭐 미국으로 압송됐니 이런 예. 기사가 일간지인데도 버젓이 지금 배포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나서야 되는데 네. 어떠한 대응도 나서고 있지 않고
특히나 스카이 데일리 같은 경우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그 광고를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상하네요, 그것도. 네, 제가 지금 파악한 건 한수원에서 지금 광고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지금 KB증권, 신한증권, 음. 뭐 농협은행, 굵직한 금융기관도 어. 다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당 차원에서 좀 강하게 대응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고발 조치나 언론이 그 언중이의 제소까지 지금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사실은 뭐 지금 카톡에 대해서도 네. 카톡에 가짜 뉴스 이거 퍼나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해서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 왜 카톡을 검열하려고 그러냐 이거 네. 플래카드까지 걸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카톡 검열이라는 그 얘기를 네. 버젓이 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가짜 뉴스가 이렇게 쉽게 생산될 수 있구나 이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돼요. 카톡 검열이라는 게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검열이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대화 상대방 그 누구도 모르게 카톡의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건데 그런 일을 그럼 지금 민주당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할 수 없는 일을 버젓이 현수막을 걸고 플래카드를 건다는 것은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연하게 퍼뜨릴 수 있는 지금 사회가 조장되어 있다. 제대로 된 성관이나 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그런 현수막을 내걸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못 걸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길에만 돌아다녀도 말도 안 되는 뭐 내란 수계가 네. 뭐 이재명 대표라느니 뭐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이 이렇게 버젓이 걸려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사회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톡 얘기는 그 대화 당사자가 그 카톡을 보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제보를 하는 거고요. 그럼 제보한 수준에서 이 카톡이 그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처벌 수위까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고발 조치나 이런 법적 조치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내란 선전 선동이나 허위사실 공표나 이런 부분이 말이나 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나 글이 담긴 게 SNS고 카톡인데 그렇죠. 저희가 제보를 그걸 받았을 때 저희가 이런 허위 사실이 만연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카톡이 됐든 SNS가 됐든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불법적인 부분은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하고 다만 이제 단순 가담자나 뭐 내용을 잘 모르고 한 이런 부분은까지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국힘당도 과거에는 이제 카톡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카톡 검열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거짓된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는 게 참 안타깝고 저희가 그렇지만 뭐 물러섬 없이 네. 잘 끝까지 우리 민주파출소가 잘 대응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민주파출소가 이 가짜 뉴스 선전선동 이걸 보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네, 꼭 물러서지 대응하겠다. 않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네. 지게 저들이 처음에 저희 민주파출소가 출범했을 때 네. 여러 커뮤니티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반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짜 뉴스가 확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쪽 이제 신남성연대나 예. 그쪽 극우 쪽에서 끝까지 우리가 하자라고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그것도 다 수집했거든요. 네. 지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뭐 맘카페다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카페까지 그들이 침투해서 가짜 뉴스를 올리고 했었는데 저희가 강하게 법적 조치를 하고 대응해 나가니까 네. 어느 정도는 좀 다 일부는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이제 있네.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단순히 지금 국힘당에서 저런 거짓된 프레임에 기죽지 않고 네.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뭐 다음에 한 번 더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어제 있었던 이 폭력 사태, 이 네. 폭동, 서부지법 폭동 보니까 SNS에도 글도 이제 남기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기도 했었는데 네. 깜짝 놀랐거든요. 전 진짜 깜짝 놀랐고 어떻게 이게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냐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차곡차곡 쌓아왔다라고 생각돼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까지 하나하나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부터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고 네. 체포를 거부했을 때 마치 법원의 그 정당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하고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런 메시지도 냈고 네. 그럼 이런 것에 있어서 그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단절을 시키든지 좀 극우와의 이제 단절을 선언했어야 되는데 네. 본인들 역시 이런 극우 집단과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점점 자신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만 가지고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최상목 총리 역시도 저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처음에 영장 집행이 왔을 때 마치 국가 기관들 간의 다툼인 것처럼 서로 그냥 다치지 않게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만 냈거든요. 정당한 사법 집행을 옹호하고 감싸야 될 헌법을 수호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자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 극우 집단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그렇죠. 정부가 보장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우리 뒤에는 국힘당이 그래도 버티고 있구나. 국힘 의원 뭐 108명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사고 치자마자 바로 국힘당에 도와달라 하고 윤상현 대표한테 뭐 메시지 보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자신감을 주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국힘당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보수 지금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그 사안의 경중과 이런 것을 아무런 고려 없이 단순히 비교하는 논설을 내고 이런 것을 그냥 언론에서 유포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게 아닌가. 경찰이나 수사당국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 보수 집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욕설과 모욕과 허위 사실이 공공연하게 공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수사당국이 엄격하게 뭐 수사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다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가 이런 사태가 터진 거죠. 그 당일만 하더라도 지금 뭐 담을 넘어간 17명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강한 처벌 메시지를 내고 경찰이 이거는 심각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예. 그거를 강하게 좀 대응을 맞아요. 했더라 막을 수도 있었고 또 공수처 차량에 대한 테러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때도 강한 조치가 없이 그냥 약간 방관하듯이 일상적인 집회에서 일어나는 행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방관한 점이 저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뭐 경찰이나 수사당국에서는 강하게 지금 조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내서 그나마 다행이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또 막다가 피해를 보신 우리 경찰관님들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이기도 한데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권성동 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국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사안을 사실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당연히 봤을 때는요. 그렇죠. 저희는 뭐 예상했었습니다. 예.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좀 있었지만 이게 계속 그들의 힘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절차가 수수방관하고 우리가 있었어요. 이게 민주 질서나 법치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 일례로 들면 항공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댓글만 달아도 경찰에서 처벌하겠다 허위사실 유포하면 그런 경고 메시지를 냈었어요. 예, 실제로 수사도 하고 그 메시지를 내니까 그냥 싹 정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내란 사태에 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당국이 이게 그냥 정쟁으로 치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 권력기관이 모두가 지금은 저는 책임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래도 그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빨리 잘못을 교정하고 바로 잡고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온다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 막 들어눕는 사람도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폭력을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흥분한 사람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경찰 경력들이 빠졌단 말이죠. 좀 많이 네, 빠져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걸 또 너무나 간과한 게 아니냐. 아니랑 방심한 거 아니냐. 대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네. 사실은 거기서 그 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단계에서부터 폭력적인 조짐이 많았습니다. 네, 대통령실 앞에서. 근데 웬만하면 선처하고 훈방 조치하고 음. 일을 해왔던 것들이 음. 아니 그들에게는 점점 자신감을 불어일으키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지금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수익이 점점 극대화돼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들의 수익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나 이런 대응도 없이 수수방관해 왔다는 거죠. 예전에 그 진보 진영에서 집회할 때는 그 특공대가 투입돼서 완전 진짜 조금만 위법해도 그것을 차단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강한 공권력이 필요할 때는 행사하지 않고 정말 네. 필요 없을 때 그런 평화 집회에서나 그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 경찰 수뇌부에서도 이번에는 정말 경각심을 느껴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배후 얘기, 이제 국민의힘 뭐 윤상현 의원 얘기도 하고 했지만은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제 발언을 보면 마치 경찰이 이번 이 폭력 사태, 폭동에 뭐 빌미를 준 것처럼 뭐 그렇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네.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국민들과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예. 역시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저는 진원지가 그 음.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 메시지를 보고 나면 그 폭도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 맞다, 경찰이 잘못한 것이다. 우리는 네.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명분을 주고 더 흥분하게 만들고 더 정당성을 주는 메시지였다. 이것을 진정시키고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강하게 경고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네.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적절한 저희가 이것을 예. 단순히 정쟁화 안 시키기 위해서 뭐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다 아니면 네. 구구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구구 집화가 되어 가고 있으면서 그들과 거의 동일체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백골단을 그것도 국회 마찬가지죠. 기자회견장에 불러서 그걸 소개했던 김민전 의원 생각을 해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 자유통일당 정광훈 쪽 이른바 그 극우들, 네. 극우 유튜버들 국민의힘이 한 몸이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다. 맞습니다. 폭력을 조장하고 백골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게 사실은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예. 무기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폭력 집단을 구성해서 그 폭력을 목표로 하는 지금 폭력 집단 구성죄가 아마 해당될 텐데요. 네. 그렇게 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범죄를 국회 내에서 그 신성한 국회 내에서 공표하고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그걸 홍보했다는 게 정말 심각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힘이 지금 김민전 의원한테 어떠한 책임도 묻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음. 거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이고 네. 국힘당에서도 제대로 된 보수로서 우리 정치를 이끌어 가려면 이 네. 구구 집단과 빨리 손절하고 선을 끊고 아. 거기에 출발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런 예. 조짐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이번에 청년으로서 처음 정치한 입장에서 그 국힘 의원들 개개인도 좀 만나보고 하면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치고 네. 그 집행부 내에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많이 답답한 심정이고 빨리 좀 국힘당이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상화되길 바란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체포영장 집행할 때 거기에 그렇죠. 맨 처음에는 45명, 45명. 그 다음에 진짜 집행하는 20명 날은 가까이 갔나요? 예, 35명 나오고, 35명. 예, 그렇게 저희가 사진이나 이거 만들어가지고 기사로 정리하기도 했었는데 사진을 만들어 놓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민주주의 정당이 맞나
그런 생각 할 맞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 네. 보면 윤석열 대표한테 막 처음에 탄압받고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모욕당해놓고 또 거기 최전선에 서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마치 지금 법원의 영장이 불법이라고 옹호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극우의 손을 잡아야지만 되는구나라는 그 공감대가 아마 형성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단절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정상화가 되고 네. 다른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 국힘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도 정부 여당으로 이끌어 왔었고 그 관계가 있는데.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 국민의힘 여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이거는 뭐 경찰에서 강력한 뭐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네. 지켜보고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또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예정돼 있고, 만약에 윤석열이 오게 된다, 그럼 서부지법 때처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경찰에서 대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혹시나 그런 사태가 발생할 기미가 있으면 그 즉시 체포하고 연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장 제가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4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5년이요? 45년입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인해서 3년에서 3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치상이 경찰이 지금 다치고 피 흘리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했고, 네. 이럴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경찰을 안 때렸다, 그러니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다중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예. 이제 경찰관이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치상의 혐의를 다 같이 부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다중이 함께 했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래 됐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해서 최장 30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만 했냐? 그게 아니라 소유죄도 벌이고 그 특수 건조물 침입도 했고 공용물을 파손도 했고, 이런 죄들을 다 합쳤을 때 이제 이 법률상 최장 30년에서 2분의 1을 가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3년 이상 지금 45년 이하의 지금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태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년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주범에 대해서 그때 의회 폭동 난동 사건에서.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의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 수괴의 혐의를 부담하고 있는 유튜버들이나 뭐 정광훈 목사나 뭐 책임 있는 국힘 정치인들도 일부 같이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저희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이 교사, 그러니까 이걸 선동한 사람들도 발본색원 해야 된다. 교사죄로 충분히 처벌해야 되고, 이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수사기관이 좀 강하게 대처를 해달라,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사죄로 정광훈까지 처벌할 수도 있다. 이거 수사를 좀 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게 촉발된 게 윤석열 이제 구속 영장 발부되자마자 이렇게 난동,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뭐 의원님께서는 예상하셨죠?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계엄이 터지자마자, 얘는 이제 계엄이 막히자마자 이제 구속까지 금방 되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지연됐죠. 체포를 지연시키고 함으로써. 근데 특히나 그렇게 체포를 지연시키고 마치 궤변으로서 사법부의 정당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보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도 없었고, 뭐 공수처의 수사권에 관해서 뭐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이런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부터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부분이고, 그런 경우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검찰이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다 무효인 거죠. 경찰이 할 수 없었던 범죄를
뭐 특히나 그 위증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다 수사해 놓고 그 정부 기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에서 다 옹호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논리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네. 자기 언어 도단이고 자기 말을 뒤집는 거밖에 저는 안 되는 거다. 이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또 판단이 끝난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왈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이 체포 저지했던 경호처 가족부장 김신 가족부장이 경찰에 출석을 해서 뭐 대통령 지시는 아니었다. 이게 뭐 지키고 이 경호 네. 업무 자체가 경호처 임무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윤석열의 이제 구속은 예상을 당연히 하셨고, 근데 이 판사의 판단을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를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요. 아니 증거인멸 하려는 생각이 없는데 왜 그걸 증거인멸하고 하지라는 생각을 윤석열 쪽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문제로만 구속이 된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증거인멸, 그러니까 증거인멸할까봐 구속되는 거니까 이른바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고요. 됩니까? 제일 먼저는 사실은 범죄의 중대성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그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이 범죄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뭐 그런 부분이 괜찮다 하더라도 이미 유죄 판결이 날 거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원 입장에서 신병을 풀어줄 수는 당연히 없죠.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르고 특히나 지금 경호처에 있으면서도 대통령실과 계속 소통을 하고 대통령실이 또 최상목 총리나 정부 관료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네. 특히나 또 차를 그때 보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뭐 국방부 공간이나 이런 데로 네. 이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도주 우려까지 사실은 있는 거죠. 음. 또 어떤 경호처의 개인적 차량을 타고 어디로 도망갈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줄 수는 없는 게 저는 당연한 법원의 음. 판단이었다라고 보고 당연한 이걸 판단이었다. 단순히 뭐 증거인멸의 우려니 많이 이런 차원에서 음. 논의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라도 증거인멸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사안의 중대성에 이런 거 판단 안 한 거 아닐까라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당연하게 아, 그 너무나 바탕으로 당연하죠. 그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가 소명이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맞습니다. 우려가 있다라고 연결되는 것이겠죠. 아니 혐의가 소명이 안 되는데 무슨 증거인멸. 증거인멸만 가지고서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 생각하고요. 아하. 네. 맞아요. 그렇게 또 이제 가짜 뉴스 만들까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아, 네, 그래서 네.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겠다는데 응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아마 이런 상태, 공수처 조사 자체,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버티기를 또 할 것 같은데 네. 이거 윤 대통령한테 윤석열 피의자한테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제가 뭐 도움 되냐 마냐를 뭐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뭐 유죄는 저는 확신합니다. 유죄 확신되고 그러면은 그게 적어도 네. 뭐 무기징역까지는 받지 않을까. 무기징역. 그 정도? 네. 지금은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 끌기밖에 안 되고 뭐 공수처의 수사를 협조했다라고 해서 뭐 형량이 감해지거나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 네. 뭐 어떤 판단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은 그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졌던 그 대통령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네. 지금도 뭐 지위는 있긴 하죠. 업무가 정지됐긴 했지만 국민들한테 보이는 관점에서 저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그렇게 구속까지 됐는데 출석을 안 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또 체포영장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속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다시 체포를 해와서 공수처까지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당연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네. 또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또 극우 집단이나 광신도들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출석 안 한다 이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네. 거의 뭐 선고를 확실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미 무기징역을 지금 선고받을 상황이다. 이게 이제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다음에 사형까지 사형까지죠. 있는 건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세 개밖에 없죠. 세 개밖에 네. 없죠. 그러면은 세 개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진짜 센 그런 형벌인데 그 맞습니다. 내란죄 자체가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내란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각에선 그래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뭘 받더라도 전직 대통령도 모습 쭉 보면은 금방 풀려나더라. 그걸 좀 바라고 그 이후의 정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지지자 결집하고 어느 것도 응하지 않고 이게 아니, 버티게 하는 거 뭐 아니냐. 금방 풀려날 저는 일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음.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네. 새로 혹시나 국힘당의 대통령이 누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막을 수 있도록 저희가 법적 장치를 해놓고 있고요. 네. 또 설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기대를 하려면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네. 정말 죄송했다라고 정말 잘못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뼈저리게 하고 네. 반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명분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극우 집단의 수괴로서 계속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고 본인의 잘못은 전혀 인정도 안 하고 있고 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재밌는 게 그거를 김용현 장관한테 또 떠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고령 때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영장 심사 받을 때도 네, 맞습니다. 그 최상목한테 준 그 문건에 대해서 이거 김용현 썼는지 내가 네, 썼는지 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그러고. 난다. 가물가물하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은 이제 자기는 또 그런 적 없다라고 하고 지금 악의 다툼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한테 어떤 네. 사면권이나 용서가 있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적어도 정말 처절한 반성과 예. 뉘우침과 그 사죄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했을 때 네.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뭐 아하. 그런 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기대할 수 아닌가 그렇게 없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사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되고, 얘기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네. 극우 집단은 예. 도려내야 될 집단이지 어, 국민 통합의 대상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중대한 분기점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 어떻게 이걸 발본색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사실 지금 국회 상황을 좀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결국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했는데 정말 많이 양보했죠. 그때 민주당에서 별 얘기 없었어요. 막 이게 화내 한번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양보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가슴이 아, 아파요.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진정한 정의에서 조금 물러났다. 네. 어쩔 수 없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그렇게 이 표현을 해야지. 이게 무슨 아하. 양보를 하고 거래를 할 저는 대상은 아니지만 법의 통과를 위해서 좀 그렇게 후퇴를 한 것이다. 후퇴를 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무슨 양보하고 거래의 대상이 아니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예. 저희가 했던 특검법이 특별히 과거의 특검법과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지금 아직 여당의 1호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당원이네요. 그러고 아직도 보니까 1호 국민의 당원이죠. 1호 그럼 당원. 당연히 야당 측 인사가 추천하는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이 진행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예전 박근혜 특검 때도 야당에서 추천하지 야당에서 했고 않았습니까?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특이한 게 아닌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뭐 불법이니 헌법에서 반한다느니 이런 주장이 먹히고 있고 그런 게 또 보수 언론이나 예. 이런 데서 받아서 쓰고 나오는 막, 게 예. 좀 안타깝다 생각하고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래서 저희가 네. 추천하는 인사로 좀 물러났고 지금 또 외환죄에 대해서는 국힘당에서 워낙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저희는 뺐는데. 북한을 동원하고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예. 조금 한 발 물러났고 특히나 또 내란 선전죄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 이제 의원들이 본인들이 수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팽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내란 선전을 했다라고 본인들이 아하.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빼기도 했고 좀 네. 국민들이 보실 때는 좀 많이 너무 물러난 게 아닌가 싶지만 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된 마당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 또 특검법이 지금 네. 이렇게 올리고 또 부결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조금 수습은 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네. 너무 좀 아쉽지만 좀 아쉽다. 특검법을 좀 물러나게 해서 좀 국힘당과 저기 최상목 총리도 수용할 수 있도록 네. 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빠진 부분도 있고 완화된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야 합의가 된 게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돼 있는 특검법 내용에 대해 권성동 네. 원내대표가 이거 인지사건 수사 조항을 고집하는데 이거 국민의힘 의원 전원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다. 이런 주장까지 펼치면서 반대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인지 사건이 특검법에 안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특히나 범죄를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수사기관이 그것을 무시하는 거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그 역시 그 공무원의 그 뭐죠? 네. 하여튼 그 업무를 지금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당연히 인지 사건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인지 사건이라는 게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관련 사건과 관련된 인지 사건이기 때문에 뭐 내란죄를 수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내란을 위해서 무슨 배임을 저질렀다. 네. 뭐 정부의 재정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아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배임이나 횡령으로도 같이 그렇죠. 할 수 있는 예, 거고요. 드러나는 직권남용을 버렸으면 직권남용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죄에 관해서 인지 사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문구고 여태 특검에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사실 수사를 해봤던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하기 위한 뭐 독소 조항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해도 너무한다. 네, 이렇게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후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안 받아준다. 자 이제 공은 최상목 대행한테 넘어간 거 네.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이 정도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이런 폭동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또 거부해서 어떻게 보면 폭동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한테 명분을 또 주고 뭔가 국회에서 민주당이 또 잘못하는 것처럼 아니면 윤석열을 너무 압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만든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좀 수용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네. 수용하기를 저는 네, 기대하고 있고 지금 최상목 총리가 처음에 거부했던 이제 정부가 거부했던 명분이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을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금 법무부 차관 역시도 우리가 지금 제3자 특검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위법성이 없다. 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다만 여야 합의 때문에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은 거부한다라고 혹시나 주장을 한다면 네. 저는 최상목 총리에 대해서 우리 당 입장에서 강한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조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탄핵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용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일단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먼저 뭐 안 하면 뭘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한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근데 최상목 특검법이 대행이, 지금 통과가 돼야지 이제 좀 최상목 총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정 안정을 그렇죠. 자기가 지키겠다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뭐. 위해서라도. 근데 지금 특검법이 이렇게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어떤 정치적 타협을 이루고 어떤 예. 국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빨리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남은 네. 기간에는 정말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도 빨리 국힘과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에너지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쏟을 게 아니라 우리 민생과 경제에 빨리 그렇죠.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게 최상목 네. 대행을 보면서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을 좀 맞게 써야 되는데 오히려 권한을 안 쓸 때는 뭐 자기가 권한 쓰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이런 상황도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가 됐으면 네. 또 이렇게까지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까지 봤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통과를 시키고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안 될까 봐 너무 조마조마하고요. 아니 정부는 집행기관입니다. 우리 헌법
기관에서 보면 네. 그냥 국회는 뭐 정쟁이 있고 여야가 다툼이 있지만 그 정부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가 됐으면 그 통과되기 과정까지의 뭐 여야 협상이 어떻든 저쨌든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국힘당 정부 여당의 대통령이라고 치지만 당원이겠습니다. 당원이 최상목 총리가 뭐 당원인 것도 아니고 국힘당에 합류한 것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혹시나 뭐 국힘당의 다음 주자로 자기가 뭐 꿈을 꾸고 있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관료로서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 저희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마지막 뭐 최후 경고라고도 볼 수 있고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의원님이 사실 이제 뭐 법률가시니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광훈 씨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 저항권. 뭐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도 박근혜 때도 들어봤던 그런 네. 단어기도 한데 이번에 또 등장을 하면서 국민 저항권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뒤에서 저항해라.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거다. 뭐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하고 있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것은 법적 이제 국가기관의 법적 집행이 정말 부당하고 네. 그 부당함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행사하는 겁니다. 뭐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한 법 집행이 뭐가 있겠거니와 그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서 그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나가서 자기 무죄 주장하면 되죠. 1심에서 뭐 무기징역 사형 선고 받아도 네. 2심 가서 주장하면 되죠. 아하. 3심에서 대법원 가서 주장하면 되죠. 네. 그리고 이런 법 집행이 다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내란죄가 지금 발생한 것을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얼마나 정당하고 정당한 것입니까? 근데 네.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저항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저항권의 역사 4.19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역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이런 메시지가 지금 폭동을 일으킨 교사에 저는 법률적으로 해당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이상 네. 45년 이하에 해당하는 지금 범죄에 교사범에 교사범. 해당하기 때문에 빨리 수사당국은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네. 이게 또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지금에 해당도 되는데 폭처법상 어떻게 돼 있냐? 네. 수사기관이 이런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담당 경찰관과 형사는 형사가 아마 2년 이상의 징역인가 좀 강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폭처법상 수사 안 하는 것도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예.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는 저희 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네. 지금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수사당국에서 네.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가 이뤄질 거다. 정광훈에 대한 수사도 당연하죠. 분명히 이뤄질 정광훈과 거다. 그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아하. 지금 와서 발 빼겠죠. 그렇게까지 폭력을 유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발을 뺄 수는 있겠지만 국민 저항권 운운한 게 그들에 대해서 네. 그 정신적으로 교사를 하고 자신감을 만들어준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다. 자, 지금 뭐 윤석열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체포 적부심도 했었고,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도 할 걸로 보이고, 모든 알고 있는 모든 이제 법직식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뭔가 어떤 권력기관이 뭘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국민저항권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거기에 선동되면 안 된다. 선동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네, 주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들 저희가 민주파출소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사실 면밀하게 이걸 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윤석열 지금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검찰에 또 넘어가게 되잖아요. 한 열흘 정도 네.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기소도 검찰이 해야 되고 특검이 이제 출범이 안 되면 검찰을 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우리 국민들이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
많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최근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아. 청구했지만 맞아요. 검찰이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형님? 저는 예. 매우 부적절한 그 반려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경호처 처장이 그래서 바로 경호처에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 만나고 그때 이제 자기 경찰 수사에 협조했던 이런 경호처 직원들과 지금 트러블이 당연히 발생할 건데 아. 그런 사태를 검찰이 네. 만들어놨던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저는 표하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말 봐주기 수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봐주기보다는 네. 편의를 제공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수사에 관해서는 봐주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 이렇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네. 뭐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단계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봐줬다가는 이럴 때 필요한 게 정말 우리가 법으로서 검찰을 제어하고 네. 검찰이 몰락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다만 아. 윤석열 대통령을 못 봐주더라도 그 주위에 아직 숨어 있는 많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드러난 뭐 육군 그 사령관들이랑 예. 경찰서장이랑 뭐 서울 경찰청장이랑 이런 뭐 기소는 했지만 아직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피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버리더라도 주변에 아직 핵심 권력들에 대해서는 네. 좀 봐주는 그림을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충분히 그려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특검이 통과돼서 그런 이제 불공정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네. 저희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대법원 오늘 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부지법 이 폭동 피해액이 6억에서 7억 정도 추산을 좀 하고 있고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크다고 하네요. 참 이거 진짜 여기 현장에 있었던 서부지법 네. 직원들, 경찰들 얼마나 또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치권에서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은 뭐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또 법률적으로 보면 요즘은 트라우마도 이제 상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예. 저 폭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처벌을 해야만이 제2, 제3의 저런 폭동을 막을 수 있다. 법원도 사실은 이런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강하게 좀 메시지를 처음부터 계엄에 대해서 냈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마치 한 발 물러나서 뭐 우리는 철저히 판단하겠다 이 정도의 네, 메시지만 맞아요. 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게 아니라 강한 처벌의 메시지를 내야 될 필요도 있고 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법 질서가 좀 제대로 확립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또 다른 나라 미국에서 뭐 국회의사당 습격하는 네. 일이 있긴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습격을 당한다. 폭동이 일어난다. 너무나 걱정이 돼요. 저는 예, 이제 예. 그래도 젊은 나이에서 우리가 진보 정권이 있었고 보수 정권이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있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참 많이 발전해 오고 있고 네. 경제도 그 와중에서 많이 발전해 왔다라고 저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수 있구나라고 보고 사실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저는 검찰 독재 그 수사부터 있다라고 봐요. 이런 가짜 뉴스의 원래 진원지가 검찰이었지 않습니까? 검찰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막 가짜 뉴스로 퍼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뭐 경찰이나 선관이나 이제 경찰 독재 정권이 네.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무감각해졌고 이런 불법적인 수사와 기소가 정쟁의 하나로서 네. 이렇게 취급돼 왔던 풍토가 있었고 이런 풍토가 사실은 저는 검찰 특수부 그들 발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그 네. 수계로서 윤석열이 있었고 사실은 뭐 요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뻔뻔하게 허위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렸고 네. 거기에 저는 근본적 책임이 있고 아하. 그 검찰에 대해서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 음. 제2, 제3의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 입장에서도 네.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검찰에 대해서는 끝까지 뭐 어떤 수사를 지금 현재로선 잘 하든 간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검찰 독재 정권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 특수부 해체와 검찰 저희는 해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해체라는 게 무슨 뭐 물리적으로 해체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대로 분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검찰 독재 권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법률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그러네요.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은 뭐 내란 사태를 지금 대응하는 것에 급선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검찰의 기소권이나 이런 기소 수사권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강한 메시지는 내고 있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지금 충분히 계속 진행하고 그렇네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도 네.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 검찰 맞습니다. 해체, 검찰 개혁을 넘은 게 검찰 해체로 네.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님께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응원해주고 계시고 에스더님도 민주파출소 소장님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라고 하트도 보내주고 계시고 이렇게 앞으로의 김동아 의원님의 의정활동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긴 시간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끝으로 예, 소장님 가시면서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답답하고 왜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났을까 화도 많이 나실 것 같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점점점 이제 법질서가 잡혀가고 있다. 또 이 폭도들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강한 수사기관에서 강한 이제 수사 의지를 또 표명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민주주의가 점점 안착이 되고 또 우리가 회복력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속히 회복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파출소 소장님 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파출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박종호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동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동아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참